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정신건강학과 전문의 조장원입니다. 네.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인간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러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들을 하고 계시나요? 많이 하고 계세요? 훌륭하시네요. 아들러라는 정말 유명한 정신과 의사가 있었는데요.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인간의 고민은 모두 인간관계에서 비롯된다. 많이들 동의를 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상당 부분 동의를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학생 때 이야기예요. 제가 의과대학에 다닐 때 이야기인데 의대생들은 본과 3학년 때부터 병원으로 이제 실습을 나가거든요. 다들 잘 아시죠? 그리고 실습을 나가기 전에 항상 꼭 읽어봐야 하는 내용들이 있어요. 그건 바로 인계장입니다. 학생들끼리 인계장이 전해져 내려오는데 인계장에는 정말 많은 내용이 쓰여 있어요. 앞으로 주의해야 될 것도 있고 미리 예습을 해야 되는 것도 있고 스케줄도 있고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내용이 뭔지 아세요? 그건 바로 사람에 대한 인계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레지던트 몇 년 차 누구누구 선생님, 그 선생님은 조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좀 피해야 될 것 같고 내 다음 사람한테 인계를 해줘야 될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을 뭐라고 부르시나요? 저희 학생들은요. 그런 사람들을 말리그라고 불렀어요. 영어로 종양 중에서도 악성을 뜻하는 단어가 말리그넌트, 그쵸? 네. 그런데 이걸 저희끼리 줄여서 그냥 말리그라고 불렀어요. 감이 오시죠? 왜 말리그라고 했는지? 그런데 제가 이 말리그라고 불리는 선생님들의 특징을 보니까 크게 한 3가지 정도 공통점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그들은 자신이 다른 사람보다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두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을 자신을 위해서 이용해도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중요한 특징인 세 번째는요. 그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공감 능력이 매우 떨어져 있어요. 이런 3가지 특징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나르시스트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말리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고요. 나르시스트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해요.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면서 많이들 공감을 하시는 것 같은데 내 주변에 누구와 닮았는지 혹시 나는 아닌지 누가 더 심한지 비교하면서 들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인계장에 제가 아까 앞에서 인계장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인계장에 이런 내용이 쓰였더라고요. 늦는 걸 너무 싫어하신대요. 절대 늦으면 안 된대요. 저희는 그래서 항상 10분 전에 나가 있었어요. 그런데 시간 늦는 건 싫어할 수 있잖아요. 여기 오신 분들 중에서도 늦는 걸 싫어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예요. 근데 본인은 항상 늦으세요. 그리고 학생들이 늦으면은 이건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이거 학생들의 태도의 문제고 인성의 문제고 근데 자신이 늦는 거는 정당한 사유가 꼭 있어요. 귀인 이론이라는 용어가 있어요. 우리가 행동의 원인을 찾아볼 때 보통 2가지 방향에서 행동의 원인을 찾아봅니다. 첫 번째는요. 행동을 한 사람의 내부 요인, 성격, 이 사람의 습관. 또 다른 하나는 이 사람의 외부 요인, 이 사람이 지금 처해져 있는 상황, 주변 환경. 이렇게 내부, 외부 나눠서 보통 2가지로 찾아보곤 하는데요. 우리가 모두 일반 사람들도 조금씩 오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한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는요. 나의 내부 요인보다는 나의 외부 요인에서 원인을 많이 찾고요. 내 옆에 상대방의 행동의 원인을 찾을 때는 이 사람의 외부 요인보다는 이 사람의 내부 요인에서 원인을 많이 찾습니다. 모두들 대부분 그런데 내 앞에서 제가 얘기한 말리그 선생님은 이게 좀 심했어요. 이런 오류가 남들보다 몇 배는 더 강했어요. 앞서 나르시스트라는 단어를 제가 잠깐 얘기했었는데 어떤 분들은 그렇게 얘기하세요. 우리가 지금 사는 이 사회는 나르시스틱 사회다. 나르시스트가 워낙 많다는 거예요. 그만큼. 나르시포비아라 그래서요. 포비아가 공포증을 뜻하는 영어 단어거든요. 의학 용어이기도 하고 나르시스트들을 병적으로 무서워하고 이런 사람들 피해 다니고 이런 분들을 지칭하는 용어도 요새 생겼어요. 그만큼 우리 주변에는 피해야 할 나르시스트가 많아졌다는 이야기이기도 하죠. 어쨌든 우리는 그런 사회에 살고 있어요. 이렇게 힘든 사람이 많은 사회에 살고 있는데 그런데 모두가 나르시스트, 모두가 말리그는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왜 그 사람들은 말리그가 되었을까요? 왜 나르시스트가 되었을까요?
저는 이런 질문을 그런 분들한테 해보고 싶어요. 한번 같이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은 언제 과거의 어린 시절에 부모님으로부터 따뜻한 사랑을 경험해 보셨나요? 좀 떠오르시는 게 있나요? 그런데 앞에 소개한 이런 말리그, 나르시스트 이런 분들은요, 대부분 대답을 잘 못하세요. 아무리 생각을 해도 떠오르지가 않아요. 근데 어렵게 하는 대답은 주로 이런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하고요. 내가 영재래요. 아인슈타인이라고 나한테 그랬어요. 혹은 우리 엄마가요. 내가 세상에서 제일 이쁘대요. 주로 뭐 능력, 외모, 지식 이런 거 관련된 극찬을 받고 자라요. 하지만 아이들한테 제일 필요한 건요.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렇죠. 많이 동의하시네요. 아들, 딸 괜찮아. 응? 공부 못해도 돼. 못생겨도 돼. 엄마 아빠는 너를 그래도 사랑할 거야. 이런 아이들이 어떻게 크죠? 나중에 나보다 공부 잘하는 애도 있고요. 나보다 잘난 애도 있고요. 잘생긴 애도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나는 그래도 사랑받았거든요. 근데 이런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어떻게 클까요? 항상 내 그 조건이 충족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그래야지 사랑받을 수 있었잖아요. 그래서 남과 항상 비교합니다. 아, 나는 이 사람보다 잘났어. 난 이 사람보다 난 똑똑해. 난 그래야 해. 그래야지 나는 사랑받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심지어 다른 사람을 깎아내리기까지 해요. 내가 더 우월한 존재에 있으려고. 그리고 부모 같은 사람을 계속 찾습니다. 나에게 이런 극찬을 계속 해줄 이런 사람들을 계속 찾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 보면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고 강해 보이고 당당한데 속은 굉장히 연약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안타깝죠. 근데요. 진짜 불쌍한 사람들은 사실 그 사람들 옆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쵸? 이 사람들 옆에 보면요. 꼭 이런 사람이 있어요. 모든 걸 다 맞춰주고 거의 이 사람의 인생을 대신 살아주는 것 같아요. 이런 말리그, 나르시스트 이 사람들 옆에 보면은 그런 사람들이 꼭 한두 명 존재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세요. 옆에 있는 애가 문제다. 옆에 쟤가 저렇게까지 안 하면 얘가 이렇게까지는 안 할 거거든. 누가 옆에서 맞춰줘서 그래. 하지만 그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도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옆에 있는 사람들의 부모님을 보잖아요. 그럼 그 중에 나르시스트나 말리그가 있을 확률이 굉장히 큽니다. 부모가요, 아이를 키우는데 나를 위해서 키워요. 나의 만족을 위해서 아이를 키워요. 그럼 애는 어떻게 크냐면요. 부모를 위해서 큽니다. 이 아이한테 인생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나는 우리 부모를 만족시킬 거야. 항상 부모를 만족시킬 수가 있나요? 그렇죠. 그래서 부모가 아이 때문에 실망을 하잖아요. 그럼 또 호되게 뭐라 합니다. 깎아내리고요. 비난하고요. 아이는 또 마음에 상처를 입죠. 이 아이한테는 두 가지 생각이 공존되어 있어요. 하나는 나는 우리 부모를 만족시켜야 한다. 또 다른 하나는 나는 우리 부모를 만족시킬 수 없어. 이 두 가지 생각을 항상 갖고 사니까 아이는 불편합니다. 답이 없잖아요. 가끔은 백마탄 왕자님, 공주님처럼 이런 아이한테도 무조건적인 사랑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나요. 그런데 아이는요, 이 사랑을 받아들일 수 없어요. 이건 처음 본 상황이에요. 이런 사랑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좋은 사람은 다 걷어냅니다. 그러고 누굴 만나죠? 말리그, 나르시스트 이런 사람들을 다시 만나요. 그럼 이 아이한테 이제 새로운 목표가 생겨요. 내가 우리 부모는 실망시켰지만 이 사람만큼은 내가 만족시키면서 절대 나 때문에 실망할 일 없게끔 내가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래서 다시 새로운 사람을 위해서 이 아이는 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이들의 관계예요. 가까이서 보면 잘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면 이들의 관계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고요. 정말 강력합니다. 제가 오늘 왜 이들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해드리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들 말리그가 아니신가요? 뭐 아니면 왜 말리그를 만나세요? 피하세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러 제가 이 자리에 나왔을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요. 여러분들 다들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으시다고 했잖아요. 근데 고민을 할 때 이렇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이렇게 전체적으로 관계를 보셨으면 해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요. 이제 주인공의 어린 시절도 나오고요. 주인공의 가족 관계도 나옵니다. 왜 나올까요? 바로 우리가 주인공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게끔 도와주려고 나옵니다. 우리 실제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관계를 보려고 하면은 이 사람의 가족 관계도 알아야 되고 이 사람의 어린 시절도 알아야 되고 주변 상황도 알아야 됩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의 특징, 두 번째는 이 사람이 이런 특징을 갖게 된 이유, 이유도 내부 요인, 외부 요인 두 가지로 나눠서 살펴봐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나의 요인, 내가 유독 이런 관계를 힘들어하는 건 아닌지, 내가 과거에도 이러한 관계를 경험하진 않았는지, 가장 중요한 나와 나의 부모님의 관계는 어땠는지 이렇게 다 살펴봐야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런 연습은 평소에 되어 있어야 돼요. 관계를 보는 거는 평소에 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가 이렇게 관계를 하나하나 다 따져보기 힘들어요. 감정이 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생각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미리 이런 걸 해둬야 하는 이유는 내가 이제 와서 이 관계를 고민하려고 하면은 그때는 이미 때가 늦었을 수도 있어요. 지난주에 제 친구한테 연락이 왔어요. 친구가 여자친구랑 헤어졌대요. 갑자기 헤어졌대요. 분명히 잘 지냈는데 여자친구가 갑자기 헤어지자 그랬다고. 이 여자의 심리가 뭐야? 이렇게 물어봤어요. 제가 뭐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죠. 여자친구는 어떤 사람이니? 뭐 성격은 어떻니? 근데 친구가 대답을 전혀 못해요. 대답을 하는데 굉장히 얕은 수준에서 대답을 계속해요. 제가 또 물어봤어요. 그럼 여자친구가 도대체 왜 헤어지자 그런 거야? 근데 여자친구가 그랬대요. 오빠는 나를 너무 모르고 나를 이해해 주려고 안 하고 오빠는 나를 절대 이해할 수 없어. 잘 헤어진 거죠, 여자친구가. 그쵸? 이미 늦었던 거예요. 친구가 이제 와서 고민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주로 사람에 대한 고민을 언제 하나요? 이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거나 그쵸? 나한테 뭔가 스트레스를 주면은 그제서야 막 고민을 합니다. 그렇죠?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우리 관계가 왜 이렇지? 하지만 평소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해둬야 해요. 저는요, 이 시대 청춘이 힘든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인간관계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우리의 인간관계는 날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있고 날카로워지고 있어요. 주변 사람으로부터 상처를 받기가 너무 쉬운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자주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이게 제가 오늘 시작할 때 처음 드렸던 질문이에요. 근데 많이들 하고 계시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 질문을 여러분들께 드렸던 이유는요. 여러분들 인간관계에 대해서 고민하지 마세요. 제가 해답을 알려드릴게요. 그런 이야기를 하러 나온 게 아닙니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여러분들이 더 많이 관계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셨으면 해요. 고민을 하더라도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다양한 각도에서 찾아보셨으면 해요. 관계에 대한 고민은 절대로 헛된 고민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앞으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자주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시면서 악성 인간관계가 아닌 건강한 인간관계를 많이 경험하셨으면 합니다. 네,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